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학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배성우라고 합니다. 오늘은 셀다트 란 모델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단일세포 전사체랑 공간 전사체 데이터를 도메인 적응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통합 분석을 하여서 조직을 구성하는 여러 세포들의 공간 조성을 탐색하는 그 도구가 되겠습니다. 우선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연구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을 구성하는 세포들은 보통 단독으로 행동하지 않고 이제 접촉해서 상호작용을 하거나 아니면 떨어져 있는 경우라도 물질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조직 내에서 그 세포들이 구성이 바뀌면 그 세포들의 역할이나 아니면 그 세포들의 역할이 바뀌게 되고, 그럼으로써 조직 내에서 세포들이 어떤 공간적인 구성을 갖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조직의 항상성이 유지되는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질병이 진행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조직 내에서 세포들의 구성을 파악하는 것이 병태 생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예시로 이제 종양 조직에서 종양 미세 환경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그 튜머셀이랑 이제 이뮨셀 사이 그 공간적인 상호작용,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분포를 하고 있고 이들이 질병이 진행함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추적하는 것이 질병의 병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조직 전체 영역에 걸쳐서 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중요한 플랫폼 중의 하나로 공간 전사체학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공간 전사체학 기술은 조직의 각 위치를 스팟이라는 그런 영역으로 구분을 한 다음에 그 안에서 유전자 전장에 걸친 RNA 발현을 스크리닝할 수 있는 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슬라이드 위에 그 조직의 각 위치를 대변하는 그 스페셜 바코드를 붙이게 되고, 요거는 이제 염기서열 대여섯 개 정도 되는 이제 염기서열로 구성이 되어 있고, RNA, 폴리-A테이를 캡처할 수 있는 캡처 리전이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프로브들이 슬라이드에 이렇게 나란히 배열을 하고 있고, 위에서 쳐다보게 되면 이렇게 원형으로 이제 보이게 되어서 스팟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우선 조직을 슬라이드 위에 얹고 나서 permeabilization을 하면 세포 내에서 RNA가 흘러나오게 되고, 그 흘러나온 RNA는 아까 말씀드린 RNA 캡처 리전에 붙잡혀가지고 슬라이드 위에 부착이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역전사를 통해서 cDNA를 만들고 클레비지 사이트에서 자른 다음에 증폭을 시키게 되면 서열 분석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이제 서열 분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조직의 각 위치, 즉 스팟에 해당하는 그 각 영역에서 유전자 전장에 걸친 RNA 발현을 스크리닝할 수 있는 도구가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도에 발표된 논문에서 제시된 방법이었고, 그 이후에 2019년도에 그보다 더 높은 해상도를 가진 슬라이드식이라는 방법도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해당 방법에서는 좀 더 조밀한 간격으로 이제 그 구슬을 배치를 하였고, 그 구슬 위에 공간적인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염기서열을 부착을 하여서 싱글셀 RNA 시퀀싱에서 비드를 이용한 그 시퀀싱 방법이랑 유사하게 그 조밀한 간격으로 유전자 전장에 걸친 RNA 발현 정보를 획득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소개해드린 이제 두 가지 대표적인 스페이셜 트랜스크립토믹스, 공간전사체 ST 혹은 이제 상용화된 비지움이라고 불리는 방법, 그리고 슬라이드식 같은 방법에서는 공통적으로 유전자 전장에 걸친 각 위치에서의 발현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그 각각 스팟에서 스팟이 어떤 위치에서 유래한 것인지에 대한 정보가 이제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발현 정보를 공간적인 위치, 각 위치에 이제 얹어놓게 된다면 공간 유전자 발현, 유전자 전장에 걸친 RNA의 공간 분포를 발현 분포를 얻어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공간전사체 분석 방법, 바코드 기반의 공간전사체 분석 방법의 큰 한계점이 있었는데, 이걸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 공간전사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조직을 임의로 구분한 스팟이 영역이 있게 되겠고, 사실상 세포는 이렇게 조직 위에서 이렇게 헤테로지너스하게 분포를 하고 있어서 스팟에 세포 일부가 포함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세포 전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스팟마다 세포들의 밀도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세포 단위로 공간 발현 정보를 얻어낼 수가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점도 단일 세포 전사체랑 공간 전사체를 통합하는 방법이 등장함에 따라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예시에서 보듯이 단일 세포 전사체, 싱글셀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세포 하나하나 단위로 유전자 전장에 걸친 발현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데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 전사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조직 각각의 위치에서 우리가 임의로 구분한 스팟이라는 영역 단위로 유전자 발현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어서 차이가 있겠습니다. 이를 통합해서 분석을 한다면 단일 세포 전사체에서 정의된 그런 세포 유형 정보를 공간 전사체로 이제 가져오는 그런 도식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통합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제시된 바가 있는데 그 통합 방법들에서는 공통적으로 일단 차원 축소 방법을 통해서 세포들을 유전자 발현 특성이 상이한 여러 개의 집단 클러스터로 구분을 한 다음에 각 클러스터가 이제 이 마커를 추출을 해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어떤 세포 유형이랑 연결이 되는지를 탐색을 함으로써 각각의 세포 유형들, 집단들의 이름을 붙여주게 됩니다. 이 이름을 붙인 상태에서 공간 전사체 데이터랑 통합 분석을 하여서 각각의 스팟들에서 세포들이 어떤 비율로 어떻게 존재를 하는지를 추정하게 됩니다. 기존에 나와 있던 방법들은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그 종류를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단일 세포랑 공간 전사체 데이터를 저차원 공간으로 옮겨서 그 둘의 공통적인 이웃을 탐색함으로써 해결하였던 이제 하나의 방법이 있겠고, 다른 방법은 확률 모델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공간 전사체 스팟에서의 확률 카운트 분포가 이제 어떤 특정한 확률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하고, 그 세포 유형을 설명하는 그런 유전자 발현의 분포랑 분포 정보를 이용을 해서 각각의 그 스팟에서의 세포 조성이 어떻게 이제 세포들이 어떻게 혼합이 되어 있는지를 추정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로 행렬 분해를 이용한 방법으로 세포 유형 각각을 설명하는 특징적인 유전자 발현 그 조합들을 찾아낸 다음에 그 발현 조합들을 행렬 분해를 이용을 해서 이제 스팟들이 어떤 세포 조성으로 조합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역으로 이제 추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딥러닝 방법을 이용한 것 중에 하나로 싱글셀 데이터랑 스페셜 데이터를 연결하는 그런 그래프를 구성을 한 다음에 그 그래프의 특성을 그래프 레프레젠테이션 러닝 방법을 이용해서 추출한 다음에 조직 각 위치에서의 공간 세포 조성을 추정한 그런 방법도 있었습니다. 저희 연구팀에서는 이를 좀 다른 관점에서 좀 해석을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사실 싱글셀 데이터랑 스페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유전자 발현 관점에서 다른 도메인에 위치한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도메인 적응 방법을 이용을 해서 그 둘을 구별할 수 없는 최적의 공간으로 옮긴 다음에 옮긴다고 할 수 있다면 싱글셀 데이터에서의 세포 유형 정보를 공간 전사체 데이터로 옮겨서 공간 세포 조성을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최근에 2017년도에 발표된 적대적 도메인 적응 방법인 Adversarial Discriminative Domain Adaptation 방법을 변형하여서 적용을 하였습니다. ADDA라고 불리는 방법이고, 해당 방법에서는 그 자동차 이제 숫자판에 있는 그런 그 숫자들을 분류하는 그런 정답이 있는, 레이블이 있는 정답이 있는 문제를 먼저 학습을 한 다음에 정답이 없는 다른 과제, 그러니까 이제 손글씨를 분류하는 그런 과제에 적용을 시켜서 손글씨도 정답이 없는 문제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공간 전사체랑 단일 전사체의 통합 관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포들을 공간 전사체랑 유사한 구조를 가진 데이터, 즉 세포 혼합물을 구성을 한 다음에 그 세포 혼합물로부터 세포의 섞인 비율, 분획을 예측하는 정답이 있는 모델을 학습을 한 다음에 정답이 없는 공간 전사체 스팟 각각에서의 세포 조성을 추정하는 모델을 학습하는 그런 도메인 적응 방법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이용해서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메인 적응을 이용해서 적대적 도메인 적응 방법을 이용해서 세포의 공간 조성을 추정하는 모델을 확립하고자 하였고 그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플랫폼을 최적화하고 검증하는 그런 과정 그리고 여러 조직에 적응을 하여서 얼마나 잘 작동을 하는지 확인해보는 탐색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우선 자세히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도메인 아댑테이션, 셀다트라고 이름 붙인 도메인 적응 모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싱글셀 데이터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다른 데이터, 싱글셀이랑 스페셜 데이터 통합 방법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었듯이 싱글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세포 유형을 정의하는 그런 과정이 먼저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 후에 이제 세포 유형을 대표하는 마커들을 정해진 개수만큼 추출을 하여서 마커 패널, 마커들로 세포 유형의 마커들로 구성된 유전자 묶음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유전자 발현 전체를 이용하지 않고 세포 조성을 추정하는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커 패널에 대한 발현 정보만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포 혼합물을 구성을 하는 것인데, 즉 이제 공간전사체 데이터랑 유사한 구조를 가진 가상의 그런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서 싱글셀 데이터에서 랜덤으로 이제 세포들을 추출을 하게 됩니다. 정해진 개수의 세포들을 랜덤으로 추출을 한 다음에 랜덤의 가중치를 부여를 하여서 통합 발현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게 되겠고, 우리가 어떤 세포를 어떻게 뽑았는지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세포들의 조성도 세포 유형별로 어떤 세포 유형이 한 몇 퍼센트 혼합물이 섞여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추가로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답이 있는 모델을 일단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답이 없는 공간전사체 데이터를 가져와서 발현 정보를 가져와서 도메인 적응을 하였고 이로써 모델을 구축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면 우선적으로 사전학습 과정에서는 우리가 이미 정답을 알고 있는 세포 혼합물, 우리가 슈도스팟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가상의 스팟이라고 해서 슈도스팟이라고 이름 붙였고 슈도스팟으로부터 세포들이 분액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모델을 사전 학습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두 단계에 걸쳐서 도메인 적응, 적대적인 학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스페셜 데이터랑 싱글셀 데이터를 모델에 넣어주는데 제대로 된 레이블, 얘가 이제 스페셜 데이터고 이 발현 정보를 가진 것은 세포 혼합물이다. 가상의 스팟 데이터이다 라는 레이블을 제대로 붙여준 상태로 우선 학습을 시키고 다음에 학습을 시킬 때는 그 레이블을 뒤집어서 도메인 클래시파이어, 즉 이 데이터랑 세포 혼합물 데이터랑 실제 스페셜 트랜스크립토믹 스팟 데이터를 구별하는 도메인 클래시파이어를 헷갈리도록 레이블을 바꿔서 이제 넣어주게 됩니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서 그 피처 익스트랙터, 즉 이제 유전자 발현 정보로부터 어떤 특성 값을 뽑아내는 그런 뉴럴 네트워크를 계속 변화를 시키면서 싱글셀 데이터랑 스페셜 데이터를 구별할 수 없는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모델이 탄생을 하게 되면 공간 유전자 발현 정보로부터 공간 세포 조성을 추정하는 그런 정답이 없는 그런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유연하게 해결할 수 있는 모델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를 데이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커 유전자를 선택을 한다고 했는데 이 마커 패널에서의 발현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겠고 그 슈도스팟, 즉 세포 혼합물을 우리가 이제 N개를 만들었다고 하면 그 세포 혼합물 N개에 걸친 마커 패널들이 발현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행렬을 구성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포들을 어떻게 싱글셀 데이터에서 뽑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세포 유형 1번부터 K번까지가 어떤 비율로 섞여 들어갔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그 유전자 발현이랑 세포 조성 정답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정답이 없는 실제 스페셜 트랜스크립토믹스 데이터 이 두 개를 셀다트라는 도메인 적응 모델에 대입을 하여서 결과적으로는 공간적인 조직의 각 위치에서 세포 조성을 추정하는 모델을 학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이제 학습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사람 노스라테럴 프리프론털 코텍스 조직에서도 검증용으로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였고, 마우스 브레인, 그리고 마우스 히포캠퍼스, 이번에는 비지움 데이터가 아닌 좀 고해상도 공간전사체 데이터인 슬라이식 데이터에서도 잘 작동하는지 확인을 해보자 하였고, 브레인뿐만 아니라 렁 조직에서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듯이 저차원 공간으로 매핑하는 슈렛 스캐너라마 방법, 그리고 확률 모델을 이용하는 셀트 로케이션 RCTD, 그리고 행렬 분해를 이용하는 스펀라이트, 딥러닝, 그래프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을 이용한 DSTG 방법을 가져와서 성능을 비교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우선적으로 밸리데이션 및 성능 검증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실험을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우선 사람 뇌에서 얻어진 조직을 이용을 하였고, 그 뇌 조직은 각각 그 조직의 위치가 어떤 피질층에 해당하는지, 어떤 코티컬 레이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병리학자가 아노테이션한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정답, 골드 스탠다드로 생각을 하고 분석을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싱글셀 데이터를 구성하는 세포 유형 중에서 피질층에 특이적으로 알려져 있는 10가지 종류의 레이어 특이적인 흥분성 뉴런들이 있었는데, 이 뉴런들이 해당하는 피질층에 얼마나 정확하게 잘 국제화되어서 있는지를, 분포하는지를 산출하고자 하였고, 정성적으로 그리고 또 정량적인 지표로 평가를 하였습니다. 정량적인 지표는 ROC 분석을 통해서 그 예측한, 예를 들어서 excited neuron 5, 6에 대한 그 세포 유형의 공간 분포를 추정을 하였으면 이 각각의 예측된 정보가 이제 예측된 이제 세포 분핵이 있을 것인데, 이 분핵들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각각의 스팟들이 레이어 5번, 6번에 속하는지 속하지 않는지를 진단할 수 있는 성능을 AUC로 이제 산출을 하였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벤치마크, 휴먼 도솔라테럴 프리프론탈 코텍스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모델 최적화를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파라미터에 걸쳐서 이제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를 AUC 값으로 나타내 보았고, 슈도스팟, 그 세포 혼합물의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느 정도 이상은 이제 성능이 좋아지다가 한 2만에서 4만 개 이상부터는 성능이 유지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마커 개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성능이 약간씩 좋아지기는 하지만 계산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아래와 같이 세포 유형별 마커 개수는 10개에서 20개, 세포 혼합물 개수는 5개에서 10개 정도, 실제 스팟 개수, 스페셜 트랜스크립토믹 스팟의 한 5배에서 10배 정도 범위 내에서 조절을 하여서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적으로 휴먼 브레인에서 얻어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5번, 6번에 특이적으로 알려져 있는 흥분성 뉴런의 경우에는 초록색, 노란색에 해당하는 5번, 6번 지역에 좀 국제화되어서 분포하는 양상, 4번, 6번의 경우에는 뭐 이렇게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이렇게 4번, 6번에 주로 국제화되어서 분포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피질층 특이적인 뉴런들이 해당하는 레이어로 정확하게 잘 매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non-neuronal 셀들, 에스트로사이트나 올리고덴드로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많이 분포한다고 알려져 있는 그런 지역들에 잘 국제화되어서 분포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해당하는 도메인 적응 모델이 도메인 적응을 이용하지 않았을 때랑 이용했을 때 성능이 어떻게 차이 나는지를 보기 위해서 적용하지 않았을 때의 그 공간 분포를 추정한 결과입니다. 이 결과를 보시면 도메인 적응을 함으로써 각각의 세포들이 지역 특이적인 분포 양상을 더 잘 반영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도메인 적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존의 방법들이랑도 여러 가지로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휴먼 데이터 12장 슬라이드를 이용을 해서 AUC 분포가 어떻게 나오는지 총 120가지 경우에 대해서 그 성능을 비교를 하였고, 기존의 다른 방법들에 비해서는 성능이 유의하게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다만 셀트로케이션이랑은 큰 차이는 없었으나 AUC 0.5 이상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그런 케이스 개수로 봤을 때는 더 많은 개수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계산 시간 관점에서 봤을 때는 성능이 유사하게 보였던 셀트로케이션이랑 비교했을 때 20배 정도로 계산 시간이 빠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마우스 내에서도
지역 특이적, 레이어 특이적인 여러 뉴런들을 매핑을 하였을 때 층의 특이적인 그런 분포 패턴을 역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확장하여서 비지엄 데이터뿐만 아니라 슬라이스, 고해상도 공간전수지 데이터에 적용을 하였을 때에도 히포캠퍼스 섭 리전에 스페시픽하다고 알려져 있는 CA1, 2, 3 그리고 덴테이트 자이러스 뉴런 타입들을 해당하는 영역 CA1, 2, 3 그리고 덴테이트 자이러스에 국제화되어서 분포하는 양상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 폐 데이터에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우선적으로 싱글셀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여러 조직에서 얻어진 그런 싱글셀 데이터를 합쳐서 이제 분석을 시행을 하였고, 컴파트먼트, 렁의 컴파트먼트에 스페시픽하다고 알려져 있는 여러 마커들을 이용해서 세포 유형들을 분류를 하였고, 그 안에서 마커들을 이용해서 각각의 세포 유형들의 이름을 붙인 싱글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에어웨이 에피텔리움, 알비올라 에피텔리움, 엔도텔리움, 머슬 스트로마, 그리고 다른 other 스트로마, 그리고 이뮨셀들로 이제 세포 유형들을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해당하는 세포 유형들을 셀다트 모델을 이용해서 폐 조직 위로 매핑을 하였을 때 해당하는 조직 영역들로 얼마나 잘 매핑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고자 하였고, 우선 병립과 선생님께서 이제 조직의 각 영역을 어떤 티슈 컴파트먼트를 여러 가지로 이제 구별을 해주셨습니다. HNA 스테인된 슬라이드를 바탕으로 해서 구별을 했고, 알비올러 스페이스, 브론키올 에피텔리엄, 파이브로스트로마, 이뮨 클러스터, 터미널 브론키올, 스트로마, 언노운 스트로마 조직으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셀다트로 예측한 세포 유형별 공간 분포 양상이 이 컴파트먼트에 얼마나 스페시픽한 분포를 보이는지를 예측을 해보았습니다. 오른편에 보시는 흰 맵에서는 그 X축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직을 그 H&E 스테인을 바탕으로 해서 구분한 조직의 영역들이고, Y축이 이제 여러 가지 그 조직을 구성하는 싱글셀 데이터에서 제시되었던 여러 가지 세포 유형들이 되겠습니다. 그 유형들이 공간 분포를 색깔로 이제 표시를 한 거고, 각 그 티슈 도메인, 각 컴파트먼트별로 평균을 구해서 이제 색깔로 이제 표시를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파란색에 해당하는 알비올 에어웨이 에피텔리움 세포 유형들을 보시면,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상단의 거랑 이제 하단의 거를 보시면 에어웨이 에피텔리움 셀 타입들은 주로 이제 브론키올 에피텔리움 그리고 터미널 브론키올에 해당하는 조직 영역에 국제화되어 있는 패턴을 관찰할 수가 있었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머슬 스트로마 셀 타입 같은 경우에는 세포 유형 같은 경우에는 언노운 스트로마 조직에 국제되어 있는 양상, 그리고 인민셀들 중에서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마크로파지나 마크로파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어떤 지역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전반적으로 넓게 분포하고 있는 양상, 일부 이뮨셀 같은 경우에는 이뮨셀 클러스터에 결집되어 있는 그런 빨간색 여기 영역에 결집되어 있는 그런 분포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더 넘어서서 여러 가지 세포 유형들이 공간 분포를 한꺼번에 예측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세포 유형들이 분포가 어떻게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얼마나 어떤 두 세포 유형 간의 어떤 두 세포 유형에서의 공간 분포가 얼마나 유사하고 뭔지를 산출을 해보고자 하였습니다. 코릴레이션을 산출을 하였고, 세포 유형 여기 우측에 표시된 게 이제 여러 가지 세포 유형들이고, 그 세포 유형들의 공간 분포가 유사하면 근처에 이제 클러스터링 되어서 표시가 되어 있고, 멀면 이제 멀리 떨어진 다른 이제 클러스터에 이제 모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은 이렇게 유사한 같은 이제 티슈 컴파트먼트에서 유래한 머슬 스트로마 셀이나 아니면 알비올 에피텔리얼 셀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그 유사한 공간 분포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이뮨셀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컴파트먼트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그런 공간 발현 패턴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셀다트를 적용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겠습니다. 우선 싱글셀 데이터랑 스페셜 데이터의 어떤 것을 사용을 할지에 대한 문제가 있겠는데요. 싱글셀 데이터랑 스페셜 데이터 같은
샘플에서 얻어진 인접한 조직이라면 가장 좋겠지만 보통은 그럴 수 없는 경우가 많겠고 공공 데이터를 이용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앞에 제시된 그런 여러 예시들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싱글셀 데이터랑 스페셜 데이터를 뭐 같은 모델에서 얻어진 비슷한 특성을 가진 데이터라면 셀다트를 이용해서 공간 분포를 예측하는데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직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조직을 구성하는 그 세포들이 위치에 따라서 밀도가 다양할 것인데 이걸 어떻게 다 모델링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특히 세포 혼합물을 만들 때 정해진 개수의 세포들을 싱글셀 데이터에서 샘플링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유연하게 예측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도메인 적응 과정을 거쳐서 세포 혼합물이랑 이제 실제 스팟 사이 그런 괴리를 잘 메꿔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되게 적게 존재하는 세포 유형에 대한 공간 분포를 추정할 때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특히 희소한 세포들의 공간 분포를 예측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런 세포들만을 농축한 그런 데이터를 싱글셀 데이터를 이용을 해보거나 아니면 솔팅한 뭐 이뮨셀들 같은 경우 CD45 파지티브 솔팅한 싱글셀 데이터를 이용해 본다든지 이렇게 다른 싱글셀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통합 분석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이때 싱글셀 데이터랑 스페셜 데이터의 세포 유형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메꿔줄 수 있는 보완 방법 역시 이제 필요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발표한 내용을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개해드린 셀다트 방법은 단일세포 전사체랑 공간 전사체 데이터를 도메인 적응 방법을 이용해서 통합 분석을 함으로써 단일세포 전사체에서 설명하는 여러 가지 세포 유형들의 공간 분포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기존의 방법에 비해서 성능이 좋고 그리고 계산 시간이 빠르다는 게 가장 큰 강점이 되겠고 여러 가지 공공 데이터를 통합함에 있어서 유연하게 예측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 또한 브레인이랑 렁을 구성하는 여러 복잡한 세포 유형들의 분포를 탐색할 수 있는 가능성도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세포 유형 특이적인 공간적인 변화를 추적한다든지 이를 바탕으로 해서 지역별 그런 변화 패턴들을 정량함으로써 바이오마커를 디스커버리하는 방향으로도 연구를 진행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